안녕하세요.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로연구원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플로리다 해변 호텔에 가서 며칠 동안 이제 몸과 마음을 충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발표를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정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동료나 보스한테 제가 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피드백을 듣기 위한 그런 발표죠. 그리고 이제 1, 2주에 한 번 정도는 연구소 외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합니다. 좀 더 포멀하겠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외부에 가서 학회나 미팅 같은 곳에 가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준비 없이 발표를 하게 되면 아무리 이제 발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발표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준비한 대로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표하는 목적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에 맞게 발표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who, 및 why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한 상태에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what, 그리고 how를 채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표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지식의 전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서 발표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준비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발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발표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발표란 건 없고요. 목적이 뚜렷해야지 발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은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하면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까, 좋은 색깔을 어떻게 쓰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발표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겠지만 발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 예쁜 파워포인트를 쓰는 거는 과대포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발표가 다 끝나고 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좋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보통 내가 이제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정리는 좀 안 돼 있을 수 있지만 나한테 그 발표할 만한 재료들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보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스토리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발표자 자체한테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로 마인드맵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만든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의 장점은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머리에서 떠다닐 때 그런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흰 종이를 꺼내놓고서 여러분들의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청중을 떠올리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좋을지 생각나는 대로 짧은 단어를 기준으로 이제 적어 나갑니다. 이제 어떻게 연결 지을지, 어디에 넣을지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이 단계에서는 관련 아이디어를 볼 수 있게 다 꺼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생각을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1번에 대해서 적어 나가다가 갑자기 2번, 3번에 대해서 생각나면 또 적고 다시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떠다니는 생각을 가능한 모두 캡처를 합니다. 마인드맵이 끝나고 나면은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게 돼요. 저는 이제 보통 그 단계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내용은 없이 제목으로만 구성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요. 그 제목들로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 라인을 만드시는 거죠. 그 마인드맵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마인드맵은 이제 혼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 과정 중에서는 버려지는 아이디어들도 생기겠죠. 이렇게 이제 제목들로 구성된 슬라이드 덱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틀이 보일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넣지 않았지만 내가 발표를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어떤 순서로 발표를 이끌어가는 것이 효율적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슬라이드 순서를 앞뒤로 바꿔 가보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전략에 따라서는 도입부에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결론을 클리어하게 던져놓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관심을 끌만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시작해서 점점 내용을 발전시켜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결론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지는 이제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죠. 그 제목에 맞는 내용들로 슬라이드들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슬라이드에 어느 정도 디테일을 포함시킬지가 결정이 돼요. 내가 연구한 내용 혹은 준비한 내용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자료들로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채워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표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발표에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부드럽게 이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준비했던 대로 빼먹지 않고 시간 관리해 가면서 전달하는데 그 자료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한 가지는 청중이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면서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표 준비의 대부분은 좋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 것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은 발표 없이 그 자료들을 보는데도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 자료를 만드시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가까스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청중들이 발표 중에 그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확률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발표 중에 계속 명심해야 될 부분이 청중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발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한다 해도 거기에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한 장에 1분을 할애를 했는데 그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두세 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들을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담는 거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백업 슬라이드에다 넣어 놓으시고 만약에 발표 후에 질문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때 그 자료들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의 고수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얼굴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프리젠테이션과 여러분들이 할 만한 프리젠테이션은 내용 면에서도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스티브 잡스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감동을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은 굉장히 하이 레벨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내용은 애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상사에게 자기가 한 연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앞서서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또 너무 추상적인 그림 혹은 숫자 몇 개만 넣어놓고 발표로서 채워야지 하는 것도 피하시길 바래요. 보기엔 멋져 보이죠. 이제 숫자 하나 크게 넣거나 픽토그램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서는 설명을 하면은 발표하는 중간에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 발표자의 발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청중들이 이제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래프나 테이블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죠. 스티브 잡스 같은 발표는 주제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그런 식의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청중들이 여러분의 그래프나 테이블을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슬라이드 타이틀을 이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슬라이드 타이틀에 구체적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슬라이드 타이틀이니까 짧게 모티베이션 이런 식으로 적는데 저는 그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 타이틀에 이제 직접 적어 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과 이런 식으로 타이틀에 적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타이틀에 짧은 문장으로 적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래프나 테이블 같은 거를 잘 이해를 못해도 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들었던 어떤 세미나들 중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길을 잃고 방황을 했는지. 모든 청중들이 여러분 발표 내용 모든 디테일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전달을 할 수는 있겠죠. 클리어하게.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스크립트 없이 준비를 합니다. 발표에서 스크립트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딱 하나예요. 내가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외워서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발표 중간에 누군가 질문 등으로 방해를 하지 않을 때. 스크립트를 적었을 때의 단점은 굉장히 발표가 어색해질 수 있다는 것과 정해진 스크립트에서 벗어나는 경우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발표 자료를 보는 순간에 하고자 하는 말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크립트를 만들 시간에 이제 슬라이드를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룰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보다 성공적인 발표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발표를 하다가 보면은 발표 준비가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한 예로 한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청중이 어떻게 내 발표를 따라올지, 어떤 부분을 궁금하게 될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지, 이해시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요, 보다 좋은 발표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할 때 이제 청중의 입장에서 청중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답한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를 하면은 좀 더 유기적인 발표가 될 거예요. 이 논문이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이해 가능한 결과물이라고 하면은 이와는 다르게 파워포인트 자료는 발표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가 어떤 목소리로, 어떤 속도로, 어디에서 어떻게 강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지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다른 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겹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